네, 안녕하세요. 카시트 전민주입니다. 이제 오늘은 BMW X1 M35i 이 차를 제가 데일리카로 타면서 느낀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. 뭐 이번 영상은 마냥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살짝 뭐 거북한 점이 있더라도 이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X1 M35i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가격이에요. 7,150만 원. 20i랑 비교했을 때 4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건데, 물론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한 단계 윗급을 볼 수밖에 없는데, 만약에 내가 혼자 타려고 X1 사이즈를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20i보다 성능이나 디자인이 좋은 35i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. 그 일환으로 제가 타면서 또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디자인이었습니다. 특히 저는 후면부 트윈 듀얼 머플러 이 부분이 너무 와닿는 게, 이 차가 단순히 X1이 아니란 그런 느낌을 강조한 거죠. 최대 출력 370마력에 최대 토크 40.7의 고성능 차량인데, 이 달리는 자동차라는 느낌을 이 머플러부터 확 보여줍니다. 그리고 범퍼 크롬이라든지 휠 디자인, 그리고 캘리퍼, 이런 곳곳의 요소들로 이 차가 X1이지만 X1이 아니라는 것. 실제 1시리즈나 X3, X4, M 퍼포먼스는 일반 모델과 구분하기 조금 어렵지만 얘는 소소한 요소들로 확실히 차별화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공간.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, 제가 타는 자전거가 지금 보시는 게 5일 사이즈예요. 제가 키가 173에 몸무게가 72,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, 그래서 이 자전거 한 대 정도는 그냥 이제 들어가고요. 이제 2대까지는 큰 불편 없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전기차가 대세고, 전기차를 만들면서 브랜드들이 쾌적한 공간을 추구하다 보니까 1열에서 센터 공간이 넓고 쾌적해졌어요. 이 공간 부분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죠. 그리고 시트가 딱 잡아주는 게 너무 편합니다. 일단 시트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가격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 기능은 빠졌다는 거. 그리고 친환경 비건 가죽으로 배관자, 그러니까 이 배관자 시트, 배관자 가죽이 친환경 비건 가죽이라는 점에서는 좋지만 버네스카보다 질감, 내구성이 근소하게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. 실제 이 가죽을 쓴 지 얼마 안 지나서 금방 늘어났다는 평가도 있는데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관자 가죽 시트 이제 쓸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. 저는 조금 이 부분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볼보 XC40도 소유하고 있는데,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딱 타니까 시트가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시트를 최대한 낮추려고 조정을 해보니까 이미 최대한 낮춘 상태인 거야. 그만큼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높은 편이고요.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걸 떠나서요, 이 스포츠 시트만큼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딱 잡아준 느낌 자체는 좋아요. 마지막으로 주행하기 전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, 제가 지금 영상에 못 담았는데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을 끈으로 해야 하는 거. 요즘에 이거 폭스바겐 그리고 벤츠에서도 정말 엔트리급 차량에만 이 끈으로 이제 하거든요. 근데 요거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제가 주행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. 네, 이번에 이제 주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이제 요건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M 퍼포먼스 차량들을 많이 타본 입장에서 이 차를 평가를 했을 때 이 주행 성능이나 어떤 재미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. 제가 이제 M 퍼포먼스 차량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가성비였죠. 이제 적당한 이제 M 차량보다 이제 낮은 가격에 M 차량과 거의 비슷한 성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어서,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량 중 하나가 M135i 그리고 M340i였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힘이 뭐 그 차량들보다 조금 뭐 낮아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, 아주 이제 과거의 그런 M 퍼포먼스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
뭐 폭발적인 성능을 느끼긴 좀 어렵습니다. 이제 특히 이제 무엇보다 이 배기음 자체가 과거보다 좀 많이 얌전해졌다.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동 걸 때부터 느껴질 거예요. 이제 시동 걸 때도 딱 M 퍼포먼스 이제 과거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하면서 힘이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딱 시동 걸었을 때 힘이 걸리다가 힘이 다시 빠지는 느낌, 이런 그 성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과거 M 퍼포먼스 차량을 타셨던 분들은 이 차가 상당히 좀 아쉬울 수 있다. 그리고 새로 이 차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기준 입장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기존에 이런 그 퍼포먼스 차량들을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순간 출력이나 그리고 이런 M 퍼포먼스 차량들 BMW 이제 거동성에 상당히 이제 놀라실 거예요. 사실 제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이제 아쉽다는 거지, 이 차량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성능이나 출력, 뭐 이 전체적인 힘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. 특히 지금 마이 모드에서 스포츠로 이제 바꿨을 때는 노멀과는 좀 다른 이제 매력이 좀 나온다는 거죠. 이 기존의 이제 M 퍼포먼스 차량들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그런 구분, 그 경계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어요. 그래서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노멀과 스포츠의 경계가 조금 불분명했다고 하면, 이 M 퍼포먼스 차량들은 노멀과 스포츠 모드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했는데 이 차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. 그래서 만약 노멀 모드에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, 아쉬운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스포츠로 해서 주행을 하시면 상당히 좀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쭉 밟아 볼게요. 제한 속도 내에서 이제 움직일 거고요. 이 거동성이 상당히 좋아요. 사실 이런 SUV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 차 이제 지상고가 높지는 않지만 SUV이기 때문에 일반 세단이나 해치백보다는 조금 롤링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특히 방금처럼 살짝의 그 차선 변경을 했을 때 흔들거림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, 요런 롤링을 이제 BMW X1이 좀 많이 잡아줬다는 느낌이 이제 강하고요. 그리고 스포츠로 하면 이 배기 사운드를 확실히 많이 느낄 수 있어요. 이 배기 사운드가 너무 폭발적이지는 않아요. 근데 BMW 이제 배기 사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긁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좀 나거든요. 이 차의 배기 그 스포츠 모드는 이 긁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다. 그리고 이 브레이크 잡을 때나 이제 다운시프팅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그 팝콘 소리 있잖아요. 이 팝콘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. 뭐 이거는 저 개인 여담인데, 요런 이제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질려요. 이런 고성능 차량들을 타시다가 길게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하시는 말이, 처음에는 이제 배기 사운드가 좋아서 그 차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오히려 조용한 차를 원하게 된다 하면서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. 사실 이건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의 성향을 딱 채워주는 것 같아요.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배기 사운드를 정말 중저속에서도 지겹게 이제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를 제공해 주고요. 이제 노멀 모드에서는 이 차가 정말 스포츠 모드에서 이런 차가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멀 모드에서 좀 조용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이제 만족시켜 준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. 지금까지 이제 주행 성능과 이제 마지막으로 승차감. 승차감 자체는 이제 BMW가 최근에 소프트하게 가져가고 있는데, 이제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딱딱한다는 생각은 거의 안 들고요. 뭐 정숙성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를 제외하고는 놀라울 만큼 이제 소음이 전체적으로 이제 차단된 이제 느낌입니다. 근데 다만, 근데 2열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주행을 해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혼자 타시는 분들한테 이 차가 좀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. 이번엔 이제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
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순정으로 3박자로 연계된다는 이제 부분이고요. 디자인 계기판 디자인 상당히 예쁩니다. 그리고 순정은 이제 티맵 내비게이션을 이제 탑재한 이후로 이 BMW 내비게이션이 뭐 불편하다는 생각은 거의 이제 들지는 않아요. 그리고 요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도 여타 이제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조작하기도 편하고 어떤 차선 유지하는 부분이나 앞차와 간격 유지하는 거 상당히 좀 편한 편이죠. 이제 고성능 차량이라고 해도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능 자체는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요 내비게이션, 요 디자인 전체적으로 이 3박자가 연동되는 게 이 차의 이제 편의성을 상당히 개선시켜준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. 이제 데일리카로도 이제 부족함 없는 이제 기능들이고요. 그리고 이런 하반카돈 스피커, 이런 부분도 눈 주의 있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잘 나가요, 잘 나가요. 하지만 이제 확실히 어떤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요, 확실히 크게 이제 와닿는 건 없다. 이제 차는 정말 잘 나가는데 약간 뭐 그런 제네시스와 이제 비슷한 느낌이죠. 이제 제네시스 차량들이 잘 나가는데 뭔가 크게 재미는 이제 없잖아요. 적어도 제 기준에서요. 여러분들 뭐 제가 차를 이제 여러 대 이제 정말 많이 좀 타봤지만 정말 많이 타본 사람의 입장에서 M4포먼스 차량들을 많이 타본 사람의 입장에서 잘 나가는데 뭔가 크게 감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일반인들,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차를 좀 많이 접하시지 않고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족하실 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이제 2%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. 여러분들 이제 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. 저는 요 M35 이제 X1 M35를 이제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혼자 이제 타시면서 약간 이제 20i 엔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X1 M35i가 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. 이제 20i 엔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면 조금 이제 그 재미 부분이나 출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. 이제 그 차보다는 아무래도 이 차의 힘이 좋으니까 조금 더 하이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고요. 이제 이런 분들한테 좀 비추를 좀 하는데, 내가 이제 그 폭발적인 성능을 기대하셨던 분들, 그리고 그냥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차를 사고 싶은데 여기에 만족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같으면 조금 더 이제 자금을 모아서 이거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은 좋은 퍼포먼스 차량들, 40i 엔진을 이제 엔진을 단 그런 차량들을 이제 선택할 것 같습니다. 뭐 X3 40i나 뭐 이런 차량들 있잖아요. X4 40i나 조금 더 총알을 모으시는 걸 추천 이제 드릴게요. 예, 지금까지 정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